얘기해 볼 주제는 바로 영국에서 회사 다니기!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같이 다니던 친구가 영국에 왔는데 근데 그 친구는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저는 영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서로 직장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차이점이 굉장히 많고 또 재밌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얘기해보면 괜찮겠다. 우리 윈블던 패밀리에서 해서 오늘 에피소드를 좀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면이 친구가 자기 직급이 영어로 뭐냐고 물어봤는데 근데 언니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좀 헷갈리고 이게 쉽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듣고 나는 안다. 나는 그거 안다. 왜냐면 저는 한국에서도 일을 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직급이 이렇게 쭉 있으면 그거를 영문으로 해야 할 때가 많아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뭐 회사마다 달라서 뭐 우리 회사는 아닌데 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기본 제가 기준으로 삼는 거는 사원, 대리, 과장, 차장, 팀장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다이렉터 레벨에서 이사, 상무, 전무, 사장 이게 이제 이게 아주 기본적인 대부분의 회사 뭐 TV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이 직급 이 라인인데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한 이 라인은 그러면 이렇게 다 수평적이냐 그게 아니라 이게 일직선이에요. 일직선. 그래서 이렇게 회장이든 누가 됐든 위에 누가 있으면 이제 쭉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건데 한국이 얘기예요? 한국 한국이 한국 이제 비교를 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영문으로 해석을 하느냐가 다른 문제인데 아까 얘기했던 이상은 이제 제외하고 나중에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그 아래에서는요 그 매니저를 기준으로 다 단어를 만들어내요. 매니저가 한국어 매니저와 과장. 과장. 대리가 뭐예요? 어시스턴트 매니저. 그래서 매니저가 과장님이시잖아. 그러니까 매니저가 과장님이시잖아. 그러니까 과장님 바로 밑이 대리란 말이지. 그래서 어시스턴트 매니저. 그다음에 매니저가 과장님이야. 그러면은 과장님보다 이제 위가 부장, 차장 이렇게 되는 건데 부장이 제너럴 매니저 보통. 그러면은 차장이 보통 부장보다 한 단계 아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퓨티 제너럴 매니저나 데퓨티가 무슨 뜻이에요? 데퓨티가 그러니까 부. 부야 부. 부시장 이런 거 부사장 뭐 이런 거. 오케이. 매니저를 기본으로 쭉 이제 단어를 이렇게 파생시키는 거지. 뭐가 더 붙는 거구나. 왜냐면 한국은 차장이 과장보다 역할이 좀 더 커. 힘도 세. 부장이 과장보다 더 세. 그냥 그 더 센 거를 매니저에서 좀 하나 더 넣어주는 거구나. 제너럴, 제독 이런 그렇지. 약간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사님 이상부터는 다이렉터. 이사는 다이렉터. 이사가 다이렉터. 이그제큐티브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영국에서는 다이렉터라고 하는 거 같아. 자, 우리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부자들 실장님. 실장님 뭡니까? 실장님 뭡니까? 실장님 모르겠어. 실장님 뭘까? 책장은 아까 지연이가 말한 그 하이라키가 없네. 없어. 그러니까 낙하산이라도 실장도 되게 이게 이 하이어라키에서 빠져서 있는 게 뭐냐면 팀장, 실장이야. 근데 팀장, 실장은 뭐냐면 팀은 정말 팀의 장이야. 실도 실의 장이야.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에 따라 다른 거야. 그래서 팀의 사이즈가 작으면 과장도 팀장이 될 수 있어. 오케이. 그 차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보통 실장님은 이사님들이지. 영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를 이제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영국은 이 회사 안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가 먼저 정해져. 그래서 잡 디스크립션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일을 할 사람을 뽑아야 돼. 거기서 채용이 시작돼. 뭐 이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영국만 예로 들면 영국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틀을 뭐로 부를지가 전혀 문제가 없어. 왜냐면은 그 잡이 그 사람의 타이틀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름을 부르지. 이름을 부르니까 그 호칭은 문제가 없는 거고. 과장, 차장 이런 게 아니라 디자인을 하면 디자이너인 거고 어카운턴트 뭐 이런 그 잡 타이틀이 확실한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 그 기업
영국 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듣는 되게 많이 영국 친구들한테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한국인 상사 중에 한국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영어 이름이 예를 들어 그분의 이름이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 부장님은 영어 이름이 있으셔. 왜냐면은 한국 그 이름이 어려워서 부르기 어려워서 길동 그래서 어려울 수 있지. 그래서 길동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영어 이름이 피터야. 피터야. 피터면은 나는 영어로 얘기할 때는 피터라고 불러. 근데 이제 영국 친구들이 한국 사람들은 다른 그 어른들을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는 걸 안단 말이지. 그래서 지연 너는 피터를 한국말로 할 때는 피터로 못 부르지. 그렇지 못 부르지. 그럼 뭐라고 불러? 그럼 나는 홍 부장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지. 근데 홍 부장님을 영어로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렇지. 그래서 나는 내가 말한 건 제너럴 매니저 미스터 홍이라고 부른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애들이 doesn't make sense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근데 이제 여기서 다 나온 얘기인데 한국은 우르르 이렇게 딱 뽑아놓고 자 이제 뽑았으니 너네에게 일을 줘보겠다 라고 하면서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직급이라는 게 있고 나는 그 드라마 미생에서 사실 이렇게 옛날에 이제 저희가 같이 살았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지연이가 그 자기 옛날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기업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뽑혔고 뭐 처음에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드라마 미생에서 본 거랑 너무 똑같은 거야. 어떤 면이요? 어떤 면이 다 여러 명을 막 그냥 뽑잖아. 그래가지고 그 각자 부서로 보내지 않아? 그렇지. 그거를 미리 이런 롤이 있어서 얘를 뽑는 게 아니라 뭐 합숙 같은 거 비슷했던 거 한 거 같은데 그거 보면 그 드라마에서 약간 그랬던 거 같아. 맞아. 그리고 한국은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한국은 이렇게 대기업 같은데 언니 말대로 대기업에서 한꺼번에 뽑아서 교육시키고. 교육시키잖아. 교육시키고 맞아. 무슨 조끼리 자기네들끼리 나와가지고 무슨 프레젠테이션 막 해가지고 맞아. 막 잘 보이려고 서로 맞아. 무슨 그런 거 보고서 저렇게 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막 지연이가 똑같다고 우리 그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저도 2달 합숙했어요. 그리고 거기 2달 합숙하면서 그 점수로 자기가 좀 원하는 부서 썼을 때 그 팀으로 가고 그 팀으로 맞아. 갈 수 있다고 하던데 점수가 높으면. 그러니까 차이가 한국은 우리 신입사원 모집해요 해가지고 이만큼을 뽑아. 그렇지. 교육시킨 다음에 부서로 보내. 근데 여기는 우리 이런 일 있으니까 맞는 사람 지원해봐요 해서 지원서를 그렇지. 받아서 얘네들 읽어보고 될 것 같은데 인터뷰 보면서 고른다. 그렇지. 그게 큰 차이구나. 생각해보니까 우리 회사도 좀 큰 회사인데 그런 게 있다. 우리도 그라드 스킴이라고 해가지고 그레이주에이트 한 애들을 이제 대학교 졸업한 애들을 걔네들이 이제 신청해가지고 뽑히는 게 있어. 그래서 뽑히잖아? 그러면은 여러 부서에서 몇 달씩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줘. 그러니까 뭐 이 부서에서 몇 달 일해가지고 일 배우고 저 부서에서 일을 해가지고 뭐 배우고 한 다음에 나중에 다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뭐 1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인턴십 같은 비슷한 게 끝나면 나중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부서를 써가지고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럼 비슷한 건가? 그 부분은 비슷한 것 비슷하다. 같아. 근데 이거는 어쩌면 비슷할 수 있는,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누나들이 지금 얘기하는 건 경력직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 맞아. 근데 경력직도 과장, 차장 이렇게 들어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job description이 있어서 내가 저 회사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할 거야를 알고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 우리 그럼 잡 디스크립션이 뭔지 설명을 했나? 우리가? 얘기를 했나?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게 나오는 거. 그치. 혹시 안 했다면 job description에 대한 설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아예 채용을 할 때부터 이제 이런 사람을 원한다라고 이제 어떤 일을 하고 누구한테 리포트를 하고 뭐 팀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거기에 너는 우리 회사에 와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채용의 방식이 되게 다양한데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차이점을 얘기한다 했을 때 우리나라의 신입사원 채용 방식은 영국에는 거의 없다. 방금 윤미 언니가 이야기한 그런 거는 이제 그 하이어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거지. 이게 그 어떤 사원을 채용하는 어떤 큰 방식이 아닐 수 있단 말이지. 근데 한국은 이게 회사의 사이즈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아주 작은 이렇게 정말
아주 그 컴팩트하게 그 가는 회사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프로세스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신입사원으로 채용이 됐을 때는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저 회사에 어플라이해서 이 일을 할 것이다를 아느냐? 몰라. 모르죠. 전혀 모르죠. 몰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뭐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는 모든 한국 회사의 기업 문화의 문제점이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잡 디스크립션이 없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뭐 아규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잡 디스크립션이나 유무는 큰 차이일 수 있다. 경력이 제일 없는 거는 주니어 디자이너고 어쨌든 그 다음에 미드웨이트 디자이너라고 해. 그 다음에 경력이 좀 더 쌓이면 시니어 디자이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시니어들도 매니징을 한 사람도 있어. 자기 이제 우리 여기서는 라인 매니징이라고 하는데 이제 나한테 리포트를 하는 한국에서는 뭐 그런 거 사수라고 부르고